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학 박태양입니다. 네, 10월 12일 날 시험 잘 치셨나요? 10월 12일 관련해서 문제풀이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이전에 수능형 문제풀이 강의에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이 시험에 좀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이제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그거 강조했던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게 뭐가 중요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문제 1번. 그림은 생물이 세포업을 통해서 포도당으로부터 최종 생성물과 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이용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것 고르라고 하네요. 보니까 포도당하고 산소가 들어가서 세포업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되죠. 따라서 기억은 물이다. 그 다음 니은 ATP가 ADP 플러스 인산으로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ATP가 ADP가 되는 과정은 분해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흡수가 아니라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말. D가 세포업에 발생한 에너지는 모두 ATP로 합성하는 데 이용된다. 제가 이건 이전에 시험 문제 이거 관련해서 풀 때 요거 관련된 거 여러 번 풀었죠. 그래서 모두가 아니라 ATP와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고, 앞으로 이거는 또 나올 것 같아요. 모두 ATP냐 아니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시면 이것도 제가 굉장히 강조 많이 했고, 그때 시간까지 많이 할애하면서 절대 깔리지 마시라고 제가 강조를 몇 번이고 했던 거예요. 네, 문제 2번 보시면 그림은 유전자형이 반드시 이거 읽고 체크하라 그랬죠. 대문자 H, 소문자 H를 가진 한 쌍의 상동 염색체로 이들 중에 염색체 구조의 점차 확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네요. 1번 기억은 대림전자 H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H면 얘가 기억은 이 문제에 의해서 소문자 H가 되죠. 그죠? 이 친구는 제가 강조했었어요. 여기 보니까 돌연변이랑 교차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염색 분체와 이쪽에 있는 염색 분체 사이에서는 이런 정보가 완전히 똑같을 수 있지만 옆에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 항상 문제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시험 나왔고 정답도 1번으로 체크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시험 치셨던 분들은 1번 딱 바로 체크하고 지나가셨으면 됐을 문제예요. 2번 니은은 뉴클레오솜이다. 네, 그대로 그림 보시면 되죠. 니은은 뉴클레오솜이다. 3번 디귿은 히스톤 단백질이다. 디귿 그대로 히스톤 단백질 말하는 거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DNA의 구성 성분 중에 당은 디옥시리보스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죠? RNA는 리보스. 문제 2번 정답은 1번. 다음. 자, 이 문제도 관련해서 전체적인 방어작용의 기작을 알고 계셨으면 반드시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은 어떤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병과 관련한 약품 A를 제조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 고르라고 하네요. 가. 바이러스를 수집하고 선택하여 유정란에 넣어 배양한다. 이제 바이러스의 수를 늘리는 거고. 다음 나. 증식된 바이러스를 모아 농축하고 정제시킨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만 딱 따로 모은다 이 말이겠네요. 다.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을 분쇄시킨다. 단백질 껍질이라 하면 바이러스가 일종의 이제 항원으로 작용을 할 테니 이 항원으로 작용한 것들에 대해서 따로 모아뒀다. 그 다음에 라. 바이러스 특이 항원만 순수 분리하여 약품 A로 사용한다. 약품 A로 사용한다는 거는 이때 단백질을 분쇄시키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의 어떤 특이적인 어떤 기능 그런 것도 약화시켰기 때문에 얘는 약품으로 만든 목적은 아무래도 백신으로서 예방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구나를 알 수 있겠네요. 1번 약품 A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들어가 있다. 항체가 아니라 본체의 항원의 조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2번 약품 A를 이용하여 현재 감염된 바이러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신하고 제가 이거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면역, 혈청 같은 경우에는 치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백신은 예방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다. 3번 약품 A를 접종한 사람은 체내 이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될 것이다.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약화된 항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물론 병은 질병이 살짝 등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약화시킨 걸 넣었기 때문에 기억세포를 만들어서 2차 방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맞다. 4번 약품에 있는 이 바이러스 외에 다른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건 특이적 방어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외에 다른 바이러스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바이러스와 관련된 걸 예방하고 싶다면 또 이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여러 번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옳은 거 고려했으니까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4번 그림은 개구리와 하마가 눈과 코가 물 위에 동시에 떠오르는 공통점이 있다. 개구리하고 하마는 서로 다른 생물이지만 어떤 물이 있는 환경에 살아가면서 모습이 비슷해지고 진화하는 과정 중에서 비슷한 어떤 생활 방식을 띠게 되었구나를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생명 특성과 관련해서는 적응과 진화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봐라 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요 수능형 문제 풀이할 때 이 관련된 문제 굉장히 많이 풀었고 거의 똑같은 유형으로 시험에 나왔죠. 1번 거미는 진동을 감지하여 먹이에게 다가간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문제에서 알려드렸던 거고 요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그 다음 2번 장구벌레는 변태 과정을 걸쳐 모기가 된다. 변태 과정이니까 이건 생물이 발생하는 이야기. 3번 크고 단단한 종자를 먹는 서로 다른 종의 새들은 대부분 부리가 크고 두껍다.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윈 핀치 얘기하는 거죠. 핀치새. 핀치새는 각각의 종자나 먹이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달라지니까 그 환경에 딱 알맞게 적응한 거라 말할 수 있겠네요. 적응과 진화가 맞겠다. 일단 정답은 3번이고 4번 수생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면 공기방울이 생성된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물질 대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네요. 됐죠? 정답은 3번. 자, 문제 5번. 표는 건강한 사람에게 관찰되는 혈장, 원료, 오줌의 성분을 나타낸 것으로 A, B, C는 각각 단백질, 요소, 아미노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해줬죠. 이 중에서 덩치가 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얘는 혈장 성분에서 원료로 얘는 여과 될 수 없다. 여과가 안 된다. 다음 아미노산 먼저 할게요.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여과는 되는데 얘는 너무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모두 100% 재흡수를 한다.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폐물로서 얘는 분비 작용이 있더라. 분비라기보다는 이게 좀 더 맞겠네요. 재흡수가 얘가 혈장에서 원료로 넘어가는 여과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얘가 일부 조금만 재흡수가 되고 농축되는 과정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혈장에서 원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대로 다 넘어갔죠. 근데 오줌으로는 검출이 안 됐으니까 얘는 100% 재흡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100% 재흡수했으니까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 100% 재흡수라서 A가 아미노산이 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혈장 성분에서 원료로조차도 전혀 가지 않으니 여과조차 안 되는 거라서 단백질이 될 거면 남은 건 요소가 될 거고, 그 요소가 이제 원료에서 오줌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물 같은 경우에 아주 많이 재흡수를 하다 보니 퍼센테이지가 좀 높아질 수 있다. 1번 A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된다. A는 이제 아미노산 얘기했죠. 아미노산은 재흡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B번 B는 B의 양은 사구체보다 세뇨관에서 더 많다.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얘기하는 거고, 단백질은 사구체에서 세뇨관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사구체에 남아있고 아니면 이제 혈관 타고 계속 움직이는, 그래서 사구체가 더 많다. 3번 C는 분자량이 커서 여과되지, 아니죠. 요소는 지금 여과되지 못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재흡수가 되고 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분자량과 관련이 없다. 4번 포도당은 분자량이 커서 세뇨관의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이제 아미노산하고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100% 제흡수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제흡수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에 문제 6번. 그림과는 사람 눈의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자율신경 AB. 오케이, 자율신경 AB를 보니까 이 친구는 앞이 길고 뒤가 짧네요. 그럼 이 친구는 부교감신경.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앞이 짧고 뒤가 기니까 교감신경. 그래서 나는 A와 B 중에 한 신경이 활동 전이 빈도가 증가할 때 시간에 따른 동공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방향이니 동공을 크게 만드는 건 교감신경의 작용이구나. 자, 그럼 바로 문제를 볼게요. 1번. A는 중추신경계에 속한다. 자율신경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이 아니라 말초신경계에 속하죠. 다음 2번. 나의 반응 중추는 대뇌이다.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동공 얘기했죠. 동공을 조절해주는 친구는 바로 중뇌. 따라서 대뇌가 아니다. 3번. B의 신경절 이후 축삭돌기 말단에 아세틸콜린이 나온다.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이고 교감신경의 맨 마지막 말단 부위에서는 아세틸콜린이 아니고 아드레날린이 나오죠. 또는 에피네프린. 그래서 아니다. 4번. 나의 B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 빈도가 증가할 때 나타난 변화이다. 그죠? 교감신경이 많이 작동을 하면 동공이 커진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문제 7번. 그림은 어떤 식물군집에 불이 난 후에 천이 과정에 측정된 총생산량과 호흡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총생산량과 호흡량 중에 하나다. 자, 우리가 이것도 공부했어요. 저희가 총생산량이 있으면 이는 순생산량 더하기 호흡량이 되죠. 그럼 이 그래프상에서 보니까 A가 B보다 더 많은 걸 보니 이 친구가 총생산량이고 이 친구가 호흡량이 있구나. 왜냐하면 호흡량이 총생산량보다 클 수가 없죠. 이 합한 값이 이거니까. 그래서 총생산량에서 순생산량을 알고 싶으면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빼주면 순생산량이 나오네요. 따라서 이 그래프상에서 전체가 총생산량이고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호흡량을 뺀 값이 되겠네요. 그럼 요게 바로 순생산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 불이 난 후에 천이 과정에서 개척자는 지유르다. 개척자, 여기서 우리가 2차 천이 과정에서는 개척자는 초원이라고 알고 있죠.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고. 2번. A는 호흡량이다. A는 총생산량이다. 3번. 1구간에서 순생산량은 점차 증가한다. 이 그래프상을 보니까 이 넓이, 공간이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넓어지고 있죠. 오케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구나. 4번.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T1 시기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약하다. T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상을 이루었다고 해볼게요. 왠 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음수림 단계일 거고, 음수림이 되면 아주 울창하기 때문에 빛이 밑에까지,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빛 도달이 어렵다. 빛 도달이 어렵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T1 시기 때는 덜 울창할 테니 빛 도달이 더 쉽겠죠.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세다 또는 더 많이 도달한다. 도달하기 쉽다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즘 문제인데 문제 8번. 다음 꽃잎 색깔의 유전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이것도 제가 그 중간 유전과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드렸고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중간 유전이 나왔죠. 읽어볼게요. 붉은색 분꽃과 흰색 분꽃은 모두 순종이다. 오케이, 순종을 갖고 왔네요. 붉은색 분꽃과 흰색 분꽃을 교배하여 잡종 1대를 얻었더니 모두 분홍색 꽃의 개체만 나타났다. 오케이, 중간 유전이구나.
F1을 자가수분하여 잡종 2대를 얻었다. 잡종 2대 같은 경우에는 F1을 자가수분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W 여기 요거를 제가 이렇게 여기 따로 쓸게요. 빨간색 꽃은 순종이라 했으니까 RR인 하고 이건 빨간색. 흰색은 WW라고 한다면 순종끼리 교배해서 나온 자손이 RW가 모두 분홍색이 나왔다 그랬죠. 이 친구를 자가 교배를 하면 분홍색끼리 교배를 하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RR, RW, RW, WW 이렇게 나오니까 빨간색 이 둘이는 분홍색, 이 친구는 흰색 이렇게 해서 비율이 1대 2대 1. 표현형의 비율도 1대 2대 1. 여기 있는 유전자형의 비율도 1대 2대 1. 그래서 또 똑같죠? 문제 바로 볼게요. 1번 복대립 유전에 해당한다. 복대립이 아니라 중간 유전이다. 2번 붉은색 꽃 형질은 흰색 꽃 형질에 대해 우성이다. 지금 보니까 중간 유전 같은 경우에 누가 우열인지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명확히 못 가리죠. 그래서 우성이란 말을 하기 어렵다. 3번 F2에서 붉은색 분꽃과 흰색 분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1대 2대 1의 비율이 나타난다. 4번 F2에서 표현형의 분리비와 유전자형의 분리비가 같게 나타난다. 이 말은 여기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는 유전자형의 비율과 여기는 표현형의 비율이 둘 다 똑같게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문제 9번. 요것도 제가 그 멘델 유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수업 시간에 요거 관련해서 독립 유전, 연관 유전을 다 한번 정리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꼭 외우시고 정리하시라고 제가 파일까지 다 드렸었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표는 어떤 식물종의 유전자형이 이러한 개체가 있다. 그래서 P1과 P2를 각각 검정 교배하여 나타난 그러한 자손들을 표로 등장시켰는데 P1 같은 경우에는 얘를 자가 교배한 결과가 0대 1대 1대 0으로 나왔으니 이 친구는 상반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P2 같은 경우에는 얘가 1대 0대 0대 1 비율이니 상인 연관이라 말할 수 있죠. 오케이. 1번 P1에서 A와 B는 같은 염색체에 위치한다. P1은 상반 연관이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상반 연관은 이렇게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A랑 대문자 B가 같이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P2에서 유전자형이 작은 A 큰 B를 가지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P2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형성되니까 오케이. 작은 A 큰 B는 나타나지 않겠구나. 왜냐면 이거 또는 이거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오케이. 그 다음 3번 P1을 자가 교배하면 F1의 표현형의 B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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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자, P1은 지금 현재 제가 요거 그렸죠. 요거는 자가 교배하면 2대 1대 1대 0. 요거를 자가 교배하면 3대 0대 0대 1. 요거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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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아니다. 4번 P2 자가 교배. 오케이. 3001의 비율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정답은 4번. 다음 10번. 자, 효모를 이용한 실험이네요. 오케이. 자, 그림을 먼저 보시면 옳지 않은 거 고르했어요. 발효관 ABC에 각각 용액을 표와 같이 집어넣고, 오케이. 맹간부에 이제 기체가 차는 걸 이제 확인을 했네요. 10% 포도당 용액을 넣었을 때 효모. 마찬가지. 설탕 넣었을 때 효모고, 증류수 넣고 효모 넣었으니까 A, B, C에 각각 이렇게 차이점이 있네. 포도당, 설탕, 증류수다. 봤더니 결과가 입구를 막은 후에, 오케이. 입구를 막았다는 얘기는 요거는 무산소 호흡 과정, 그러니까 발효 과정을 확인해 본 거다. 2시간 후에 맹관부에 모인 기체 부피를 측정해 봤더니 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죠. B도 만들어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만들어졌고
C는 아예 이제 용액 자체에 뭐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만들어졌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는 자료를 보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1번 맹간부에 모인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자, 효모 같은 경우에는 효모는 영양소 유기물을 먹으면 이 친구는 에탄올 또는 알코올을 만들죠. 거기다가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오케이. 이 모인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그 다음에 이 실험의 종속 변이는 맹간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다. 종속 변이는 이제 결과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결과 얘기하는 거죠. 요거 부피.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실험 종료 후에 발효관에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넣으면 맹간부에 모인 기체 부피가 증가한다. 이제 부피 증가라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다 이 말이죠. 근데 KOH 기능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이니 기체 부피가 감소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될 거고 4번 효모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무기호흡을 한다. 그죠? 효모가 하는 지금 일반적으로 산소가 존재한다면 유기물을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많이 다량 얻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없는 환경을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줬기 때문에 무기호흡 또는 발효를 한다. 그래서 맞다. 정답은 3번. 다음에 물질대사 관련된 동화작용을 알아보는 건데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용어만 잘 봤어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기억번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랑 물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한다. 합성이 동화죠. 맞다. 지방은 소화효소에 의해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한다. 오케이. 분해니까 이화작용. 디귿 세포호흡 과정에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 ADP와 무기인산이 ATP로 합성된다. 합성된다. 오케이. 이것도 동화작용. 그 다음에 단백질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로 분해된다. 오케이. 분해되는 거니까 이화작용. 이건 이제 답이 바로 나오죠. 기억 디귿이니까 정답은 2번. 이건 좀 쉬운 문제였어요. 다음 이 생태계 문제고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해드렸던 부분이죠. 자, A, B, C가 있는데 옳지 않은 것 고르라 그랬네요. 자, 1번 바로 볼게요. 문제 일단. 기러기가 집단으로 이동할 때 한 마리의 리더를 따라. 오케이. 리더제 얘기하는구나. 리더제는 이 같은 경우에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 얘기하는 거죠.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니까 개체군 A에서 또는 B에서 또는 C에서 각각 일어나는 작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기억 같은 경우에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옳지 않은 거 고르했으니까 이거 제가 강조드렸던 개체군 내 상호작용하고 개체군 간 상호작용을 잘 비교해서 기억해 두셨다면 한 방에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2번, 1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오케이, 1조 시간이니까 환경 요인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라서 니은이 맞구나. 지렁이가 토양 속에 틈을 만들어 통기성을 증가시켰다. 지렁이가 토양에 영향을 미친 거니까 디귿번. 온도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 그죠? 환경 요인이고, 그다음 분해자는 생물적 요인이다. 오케이. 분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세균이나 버섯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물적 요인이라 말할 수 있다. 다음 13번. 그림 가화나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와 메뚜기를 각각 나타낸 건데 이건 이제 메뚜기인 게 바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게 바이러스 얘기하는 거구나. 1번, 간은 스스로 물질 내수할 수 있다. 간은 스스로 불가능한 거 반드시 숙주가 필요하다. 2번, 간은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세포 소기관을 가진다. 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세포 구조조차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세포 소기관이 없다. 3번, 나는 DNA와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간단한 형태이다. 나는 메뚜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잡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세포가 많고 복잡한 형태. 4번, 가와 나는 모두 유전물질로 핵산을 가지고 있다. 핵산을 가지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가 같은 경우에는 DNA 또는 RNA 둘 중 하나만 가지죠. 얘 같은 경우에는 생물은 DNA와 RNA 둘 다 가지는데 결국 둘 다 핵산이라는 건 존재하니 핵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 고려했으니까 정답은 4번. 다음
14번 요것도 제가 정리 한번 해드렸었어요. 꼭 어디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꼭 기억하시라고.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는 장소는 제가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케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전엽에서 나온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B가 전엽이 될 거고 A가 후엽이 되겠네요. 1번 A는 뇌하수체 전엽이다. 아니다. 지금 오르란 거 고려했으니까. 2번 ADH는 콩팥에 작용하여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그죠? ADH 기능은 수분 재흡수의 기능이 있다. 3번 TSH 분비량이 증가하면 티록신의 분비가 억제된다. TSH 기능은 얘가 많아지면 갑상샘에 가서 티록신 분비를 증가시키는 기능이죠. 그래서 억제가 아니라 증가다. 4번 ADH와 TSH는 별도로 분비관을 갖는다. 외분비샘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움직이는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된다. 오케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문제 15번. 자,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 이거 시험 나올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이론적 생장곡선과 실제 생장곡선인데 요 같은 경우에 이게 이론이고 이게 실제다. 자, 그림을 보니까 기억을 보니까 실제가 무한히 수렴하는 요걸 우리가 환경 수용력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런 이론과 실제가 차이 나는 요 제가 지금 B급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요거를 우리가 환경 저항이라고 했다. 1번 기역은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인 환경 저항을 나타낸다. 기역은 환경 수용력이다. 다음 2번 실제 생장 곡선에서 가 구간일 때보다 나 구간일 때 개체 간 경쟁이 더 심하다. 지금 실제 생장 곡선 같은 경우에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흰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실제 생장 곡선 요거 얘기하는 거고 가 구간과 나 구간을 비교했는데 아무래도 나 구간에서는 개체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먹이도 부족해질 거고 공간도 부족해져서 경쟁이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다음 3번 이론적 생장 곡선에서 나의 구간의 단위 시간당 개체수 증가율은 0이다. 지금 보니까 이론 곡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서 이론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니까 나 구간에서는 뭐 0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이렇게 아주 가파른 형태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0은 아니다. 4번 실제 생장 곡선의 경우에 라 구간에서의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 실제 같은 게 흰색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여기 있는 개체 수가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 저항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환경 저항이 이렇게 압력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작용을 하고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16번. 이거는 유전 문제인데 승원의 가족이 어떤 유전 질환의 발현에 관여하는 대립유전자 A와 A' DNA 상대량 나타낸 건데 이에 대해서 옳은 거. 승원 남자고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가계도를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A'는 존재하는데 A는 없죠. 그다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모르고 누나라고 했으니까 앞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형이 하나 있으니 네모 치고 승원 남자를 했으니까 이렇게 네모하면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형하고 누나를 보니 형은 대문자 A를 하나 가지는데 A'가 없고 누나는 A와 A'를 다 들고 있죠. 이걸 보아하니까 여기 형이 남자라서 이렇게 성염색체상에 존재하는 형태가 아닐까. 왜냐면 돌연변이 교차가 없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승호 같은 경우에 남자니까 A'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Y를 가진 형태겠네요.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에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A'Y를 갖고 있을 거고 A'Y인데 이 Y를 승호하고 형한테 이렇게 주고 나면은 엄마가 A와 A'를 각각 하나씩 물려줘야 되니 엄마는 각각 하나씩 갖고 있고 이게 0인 상태가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 보시면 기억 플러스 니은은 요거 얘기하는 거니까 1이고
디귿 플러스 리을은 요거 얘기하는 거니까 1. 아, 둘 다 똑같네. 그다음 니은 A는 성염색체 X에 존재한다. 그죠? 네, 형이랑 누나를 비교해 보니까 알 수 있었다. 그다음 만약 승호의 동생이 태어난다면 동생과 어머니의 유전자의 같을 확률 요건 보죠. A-Y하고 A-A-가 이렇게 존재하면은 제가 그대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A-A-, AY, A-Y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유전자과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어머니는 이런 형태를 떼야 되니까 이 중에서 요거 얘기하는 거니 전체 중에 하나, 즉 4분의 1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정답은 기억 니은. 다음 17번. 그래프 어떤 신경세포의 역치 이상 자극 주었을 때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제가 이거 이 문제도 많이 다뤘었죠. 여기 보면은 A 구간에서는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세포 내로 유입된다. A 같은 경우에는 탈분극 얘기하는 거고 B는 재분극 얘기하는 거죠. 탈분극 때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온이 세포 내로 유입된다는 거는 얘가 재분극 되는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죠. 따라서 탈분극 때는 나트륨 이온이 밖으로 나간다. 죄송합니다. 탈분극 때는 나트륨 이온이 외부에 있다가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요게 맞는 표현이지 칼륨은 아니다. 그래서 2번 B 구간에서는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은 없다. B 구간은 여기서 이제 재분극되는 과정이니까 이온의 이동이 있습니다. 이온의 이동이 있다. 3번 이 자극보다 세기가 더 큰 자극을 주면 H값은 커진다. H값은 이거 전체의 크기인데 크기는 변화가 없이 빈도만 변한다고 강조했었죠. 그 다음에 4번 휴지막 전이는 마이너스 70. 요거 보면 되죠. 여기 있네. 마이너스 70이 휴지막 전이 요 상태일 때 휴지막 전이다. 맞다. 정답은 4번. 다음은 두 집안의 생명유전 가계도네요. 생명유전 가계도 옳지 않은 거 고려했으니까 생명유전은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죠. 생명이 정상에 대해서 열성인 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림을 바로 그려본다면 B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X-Y 여기 같은 경우에는 X-Y 그 다음에 X-Y 요건 남자는 정상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버지가 Y를 B에게 물려줄 텐데 어머니가 X-를 물려줄 거고 어머니는 정상이가 XX-. 그 다음에 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무조건 X-를 하나 받는데 어머니로부터 정상을 받아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Y는 아버지로부터 받으니까 어머니는 X-를 하나 줬을 거고 그 다음에 정상이니까 X. 근데 A 같은 경우 조금 문제가 있죠. A는 아버지로부터 X를 받는데 어머니로부터 X를 받아도 정상, 아버지가 주고 어머니가 X-를 줘도 정상이에요.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요건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문제로 보면 1번 A의 어머니는 보인자이다. A의 어머니 보인자 맞네요. 다음 2번 생명은 정상에 대해 열성이다. 지금 생명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고 정상이 생명에 대해 우성이다. 3번 B의 생명 유전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B의 생명 유전자는 요거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어머니가 준 거죠. 왜냐하면 Y를 아빠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 A와 B 사이에 생명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다. 자, A와 B 요거 좀 지우고 갈게요. 경우의 수를 두 개로 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 만약에 A가 XX라면 남자는 무조건 X-Y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을 모두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때 이 중에서 생명인 자손은 아무도 없네요. 확률 0. 그래서 이거는 생각해 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이렇게 어머니가 보인자, A가 보인자고 X-Y가 이렇게 결합했을 때 오케이 XX-XY
그거 그다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여기에 맞죠? 오케이. 맞고.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서 생명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 물어봤으니까 생명인 자손은 요 친구가 있겠네요. 아, 전체 중에서 두 마리구나. 그럼 4분의 2, 즉 2분의 1인데 어머니가 이것 또는 이거의 확률까지 같이 계산해 줘야 되니까 이거의 확률은 둘 중에 하나니까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4분의 1의 확률이 나와야 하는구나. 아, 오케이. 그래서 태어날 확률 4분의 1이 맞구나. 되셨나요? 이게 만약에 4번이 3번하고 차를 딱 바꿨으면은 아마 좀 오답률이 올라갔을 것 같긴 해요.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19번. 19번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지우고. 자, 문제를 통해서 해석할 부분이 좀 있으니 1 보니까 완두 꽃 색깔 유전 현상에 대한 거래요. 봤더니 아, 오케이. 얘는 진하게 한 건 보라색. 여기 이제 연하게 한 건 흰색 꽃이다. 꽃색은 한색이 대립문자 T, 대문자 T, 소문자 T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대문자는 소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우성이다. 그 다음에 리을의 자손은 모두 보라색 꽃만 나타난다. 오케이. 이 친구는 보라색인데 뒤에다가 어떤 개체를 교배하더라도 보라색만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보라색이 흰색에 비해서 우성이구나를 알 수 있겠네요. 오케이. 요거 알고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를 봤더니 대림자 T는 대문자 T는 흰색 표현을 나타낸다. 아니다. 보라색 표현이다. 기역과 니은의 유전자를 갖다. 자, 기역 니은 한번 볼게요. 봤더니 기역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흰색 꽃으로부터 소문자 T를 하나 무조건 받았을 거고 얘가 보라색을 나타내려면 대문자 T가 있어야 되는 이형접합. 니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자손이 소문자 T를 갖고 있으니 소문자 T를 하나씩은 다 들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보라색을 나타내야 되니 대문자 T가 존재했겠구나. 오케이. 기역과 니은은 유전자이 똑같네요. 그래서 유전자이 같다. 같으니까 이제 물어본 게 지금 옳은 거 고려했으니까 정답은 일단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 디귿의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일 확률은 4분의 1이다. 디귿이 지금 보니까 대문자 T는 무조건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대문자 T일 수도 있고 대문자 T 소문자 T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가능한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데 그럼 부모를 한번 볼게요. 칠판에 한번 그림으로 표기해 볼게요. 여기에 어머니 아버지가 대문자 T 소문자 T 대문자 T 소문자 T인데 지금 현재 보라색으로 결정돼 있는 꽃색을 보니까 가능한 경우가 대문자이거나 대문자 소문자일 건데 얘네가 나타나려면 전체 경우 수를 한번 볼게요. 대문자 소문자 자손 중에서 보라색은 요거 경우죠. 이것들 중에서 얘가 지금 물어본 건 이형접합의 확률을 구하랬으니까 얘의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전체 3개 중에 보라색으로 결정이 났으니 얘는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3개 중에서 2개가 선택될 확률이니까 4분의 1이 아니다. 3분의 2가 된다. 그 다음 4번 리을을 검정 교배할 시 나타나는 자손의 유전자형은 모두 동형접합이다. 얘가 지금 흰색하고 교배한다 이 말이네요. 오케이. 소문자 T랑 교배해서 나타나는 경우의 수니까 만약에 리을이 대문자라고 한다면 모두 이형접합이 나타날 텐데 만약에 리을이 대문자 T, 소문자 T인 경우에는 대문자 소문자랑 소문자 둘 다 나타나죠. 그래서 모두 동형접합은 아니구나. 동형접합과 이형접합이 다 나타날 수도 있고 이형접합만 나타날 수도 있구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고난이도라고 한다면 시간을 좀 잡아먹었다면 아마 19문제가 조금 시간을 잡아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것만 좀 있었으면 쉽게 문제를 푸셨을 거예요. 마지막 20번 그림 가는 어떤 동물 세포주기를 나는 이 동물의 난자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M1기랑 M2기는 각각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다음 옳은 것 고르라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나 그림 보니 핵상을 제가 항상 문제에 보면 핵상부터 먼저 확인하라 그랬어요. 핵상이 얼마죠? 이렇게 n 얼마? 3. 그럼 원래는 이 친구는 2n 얼마? 원래는 6이었겠네요. 괜찮죠? 근데 얘가 한 개짜리로 있는 거 보니 이 자체로 얘가 난자로서 맨 마지막 M2기가 다 끝난 상태의 그림이겠구나. 오케이. 그럼 1번 나는 M1기 세포다. 아니다. M2기 세포가 끝난 거다. 2번 M2기의 이가 염색체가 관찰된다. 그죠? 요 이가 염색체는 언제만 등장하죠? M1기 때만 등장을 한다. 3번 이 동물의 체세포에 있는 6개의 염색체. 오케이. 체세포는 2N 형태일 테니까 6개가 맞고. 다음 4번 G1기의 세포의 한 개당 DNA량은 나의 DNA량의 4배이다. 제가 이거 할 때 알려드렸어요. 요거 기억하시라고. 2, 4, 2, 1 요거 기억하시라고. 지금 같은 경우에 난자 마지막 거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G1기는 요거 얘기하는 거니까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2번의 분열이 있고 1번의 복제가 있었죠. 그 과정에서 차이를 보니까 2배 차이가 나네요. 오케이, 4배 차이가 아니다. 그래서 옳은 거 고려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풀이를 해드리고요. 시험 치셨던 분들은 아마 요 관련해서 아마 제 목소리가 아마 들리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좀 강조했던 것도 몇 가지 있고 문제 푸실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문제 푸시다가 만약에 당황하셨으면 지금 시간을 좀 보냈을 것 같은 문제가 몇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이거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거 한번 잘 분석하셔서 강원, 울산 부분 시험 치신 분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